자, 지금부터 인공지능 기반 에너지 산업 온라인 공동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개회사로 한국과총 광주 전남 지역연합회 최용국 회장님을 모시고 개회사를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많은 것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가 지난 1월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 비전 선포 이후에 우리 지역에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포럼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코로나19를 잘 이겨내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과학기술진흥원장 안기성입니다. 저희 광주과학기술진흥원과 한국과총 광주전남연합회에서 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공동으로 개최하는 인공지능 기반 에너지 산업 온 오프라인 포럼에 참석해 주신 귀빈들과 온라인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광주과학기술진흥원은 앞으로도 오늘과 같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고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포럼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광주 지역 인공지능 분야와 에너지 산업 등 과학기술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상 축사를 해주시는 우리 국회의원님 분들께서 국정 업무에 참석하지 못해서 영상으로 보내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정훈입니다. 오늘 인공지능 기반 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온오프라인 공동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가 되고 있는 에너지 산업은 정부가 발표한 그린 뉴딜 사업의 핵심 내용이면서 기후위기와 그 경제위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주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온오프라인 공동포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 이용빈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에너지 산업 온오프라인 공동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산업 선도 발전 전략이 모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포럼에서 제시해 주신 여러분들의 귀한 제안들을 행정부와 잘 접목시켜서 실행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I 기반 에너지 신산업 발전 방향인데요. 우리 국내에 지금 한참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한국판 뉴딜입니다. 이 한국판 뉴딜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야심차게 담대하게 저희 국가의 경제를 살리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의 전체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 한국판 뉴딜을 크게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그 중에서 인공지능과 에너지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목차를 정했습니다. AI 기반의 에너지 신산업의 전체적인 개요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AI 기반의 에너지 신산업의 적용 사례, 다음 시간에 발표할, 바로 후에 발표할 우리 김용현 센터장님께서는 이제 하나의 실증 사례들을 설명해 주기로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기반의 에너지 신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정부가 7월 14일 날 한국판 뉴딜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는 크게 디지털 뉴딜하고 그린 뉴딜로 나눠집니다. 여기에 오늘 좀 주제가 되고 있는 그린 뉴딜을 좀 설명을 드리면 크게 도시, 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과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그리고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이 세 가지 큰 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공공시설의 제로 에너지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너지를 제로화하겠다는 얘기죠.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조금 이따 제가 또 스마트 그리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선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및 저탄소 녹색 산단 조성 등 이런 것들을 핵심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거죠. 광주광역시가 인공지능 기반 에너지 자립도시를 발표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2035년까지 알리 100을 하겠고 2045년까지 광주광역시 전체를 에너지 자립도시로 하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이 세 가지 큰 축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거기에 3대 전략과 9개 핵심 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AI 기술의 시장이 어떻게 되겠느냐? 인공지능 기반으로 하는 다가오는 에너지 산업은 빅데이터, 이건 뭐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거죠. 블록체인, 클라우드, 조금 이따 제가 블록체인도 조금 이 에너지하고 연계해서 약간 제가 설명을 좀 곁들여 드릴 텐데요. 지금 우리 전력 계통에서는 블록체인 하기에 상당히 그 악조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풀어나가야 할 과제죠.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들이 에너지 산업에 빠르게 접목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입니다. 이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마트 그리드. 다시 여기 있는 내용을 좀 제가 정리해 보면요. 기존의 전력망에,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력망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여서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양방향,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한국전력공사하고 수용가하고 양방향의 전력계통에 그런 실시간 정보를 교환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능형 수요관리, 신재생 에너지 연계, 전기차 충전 등을 가능케 하는 차세대 전력 인프라 시스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기가 중앙 집중식이었습니다. 원자력, 화력, 송전계통을 통해서 수용가가 일방적으로 전기를 일방적으로 받았었다면 앞으로는 AI 기반을 한다면 수용가에서 만든 전기도 거꾸로 전력계통을 통해서 발전소로 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만든 전기가 나오면 거꾸로 보내서 팔기도 하고 내가 부족하면 거꾸로 받기도 하는 양방향성의 전기를 사용한다는 게 스마트 그리드의 핵심입니다. 스마트 그리드의 가장 핵심은 전력망과 정보통신을 결합한 거가 결과적으로 스마트 그리드가 될 텐데 여기에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기존의 전력망은 아날로그 방식이었습니다. 15분에 한 번씩 전기 요금을 체크합니다. 15분에 한 번씩. 근데 디지털은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지능형이라는 얘기죠. 이게 그동안의 기존 전력망은 중앙 집중식이었다면 스마트 그리드는 분산 체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산 체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고가 나거나 고장이 나면은 수동 복구를 해야 되는데 스마트 그리드는 원격으로 자동 복구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금은 우리가 고정 요금입니다. 동계, 하계, 축에 이렇게 요금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마트 그리드를 하게 되면 실시간 요금제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비싼 시간대 내가 다른 데 전기에 담아져 있던 걸 사용할 수 있고 싼 시간대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전력공사 전력회사의 전기를 받았을 수 있고 이게 실시간 요금제를 가능할 수가 있고요. 단방향의 정보 흐름이 양방향의 정보 흐름으로 변한다는 얘기죠. 마지막에 소비자 선택 권한이 없습니다. 기존 전력망. 우리가 주택용이다, 업무용이다 이렇게 정해져 버리면 이미 요금이 정해져 버리는데 스마트 그리드가 되면 다양한 소비자 선택권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마이크로 그리드를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마이크로 그리드는 아주 작은 소규모 주역에서 전력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작은 단위의 스마트 그리드를 함축해 놓은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 이게 마이크로 그리드는 1986년에 실리콘밸리에서 대단히 정전사고가 일어납니다. 정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실리콘밸리의 아주 중요한 반도체라든지 정보통신 회사들이 야, 이 전력회사 전기로는 좀 문제가 있다. 우리만이 퀄리티가 좀 높은 전기로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구성한 그리드가 마이크로 그리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그리드입니다. 세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디지털 그리드를. 저는 이걸 굉장히 앞으로 AI 기반으로 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전력 불균형을 위해서는 해소를 위해서는 디지털 그리드가 반드시 가야 된다. 이거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셀 1, 2, 3 예를 들어서 셀 단위가 여러 개 놓여 있는 이 셀 단위 하나를 마을로 봐도 좋고요. 하나의 섬으로 봐도 좋고 하나의 공장이라든지 어떤 신도시로 봐도 좋습니다. 셀 단위를. 이 셀 단위가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태양광, 풍력, ESS 또는 뭐 연료전지, 수소 뭐 이런 것들을 전체 함축해서 그 도시에서 자체에서 전기를 자급자족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셀에서 자급자족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남거나 부족한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어요. 작은 단위에서. 그러면 옆에 있는 셀 2하고 계속 통신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통신을 하고 있다가 여기서 남거나 부족하면 이 두 군데 셀 1, 2가 전기를 주고받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문제가 되면은 셀 3 이런 단위로 커지면서 여기가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계통입니다. 전력계통은 정전화번으로서 그냥 중심만 잡고 있는 거고요. 모든 전기는 자체에서 주고받고 나눠 쓰는 형태. 이게 디지털 그리드가 됩니다. 지금 이 디지털 그리드는 일본의 아베 교수, 동경대 아베 교수님이 제창한 건데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게 잘 반영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는 2030년까지 미국 내 전력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대 이 디지털 그리드를 적용해서 12%까지 줄이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일본은 제가 작년에 동경대 아베 교수님을 뵀는데 작년에 동경대 아베 교수님이 정년이었어요. 정년. 정부에서 60억의 돈을 받아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하수 처리장 같은 경우에다가 실전 단지를 60억의 이 디지털 그리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기도 하고 하면서 실증을 하고 있는데 이 디지털 그리드는 다시 뒤로 좀 그림을 넘어가서 보시면 제가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여기 이 보시면은 번호가 써져 있지 않습니까? IP 000 1 000 2 0003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전기도 이력제, 실명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강주의 과학관에서 만든 전기다. 또 과학관에서 쓴 전기다. 그러면 거기서 태양광 발전할 수 있고 그 옆에 과학이온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거기서 만든 전기들이 어떻게 이동하는가를 전체 IP 주소를 가지고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AIM 기계에서 내가 쓴 전기를 보면은 영광 원자력에서 온 전기구나. 영광 원자력에서 몇 킬로 왔구나. 옆에 과학관에서 몇 킬로 왔구나. 옆에 과기온에서 몇 킬로 왔구나. 이걸 실명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력발전소에서 얼마 왔구나. 원자력에서 얼마 왔구나. 신재생에너지에서 얼마 왔구나를 전체를 이력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그리드까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좀 정리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AI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구체적인 것은 우리 김용현 센터장님께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여기에 지금 좀 그 이전에 좀 들여다볼 것이 에너지 산업에 여기 지금 그림을 보시면 에너지, 금융, 자동차, 통신, IT, 건설 쭉 있는데 에너지 분야 여기 보시면은 에너지 분야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에 따른 이익률이 최상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에너지 분야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에너지 산업을 키우는데 가장 이익률이 높다. 효용 가치가 높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이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은 그 지역의 태양광, 그러니까 일사량을 쭉 조사하고 그게 뭐 20년 단위, 30년 단위 평균치를 내고 그걸 가지고 발전량이 얼마 되겠다. 3.5시간이다. 3.6시간이다. 이렇게 찾아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면적에다가 오토캐드를 통해서 일일이 이렇게 배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굉장히 수동적이죠. 앞으로는 좀 더 기본적인 지리정보와 기후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들,
파라메타들을 쭉 거기다 미리서 넣어놓으면 되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태양광 발전소 입지 조건이라든지 설계 방향, 기본 실시 설계 이런 것들을 AI가 분석해서 그 결과를 통해서 쭉 배치도 하고 얻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저희 기술자들이 어디까지 왔냐면 인공위성으로 구글에서 지도를 딱 찍어가지고 논이다, 밭이다, 어떤 유유지다 그러면 그 유유지를 찍어가지고 캐드로 딱딱딱딱 찍으면은 자동으로 배치를 쭉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태양광 발전 용량이 얼마다, 그리고 발전량이 얼마다, 그리고 거기에 이익률이 얼마다 이런 것들을 쭉 계산해냅니다. 근데 아직은 초보 단계예요.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발전할 수 있다. 풍력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지휘사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전력 생산에 20% 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마지막에서 지금까지는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지금까지는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하느냐, 생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생산하는 데. 근데 앞으로는 보세요. 2050년이면 약 태양광이 62% 정도 되고 풍력 발전이 50% 정도를 차지할 거로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무작정 늘릴 수는 없어요. 뭐 우리 전체적으로 재생에너지로 100%를 쓸 수 없는 겁니다. 미치는 영향은 분산 전원을 촉진시키는 핵심이 디지털인 인공지능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합의와 신기술이 비록 하락하는 에너지 시장의 디지털 인공지능화를 쭉 함으로써 더 많은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이 에너지 기업들의 인공지능화, 효율 향상,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소비자 중심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낸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AI 기반의 에너지는 다양한 서비스와 정확한 예측, 여기에서 어떻게 계획을 할 거냐, 어떻게 설계를 할 거냐, 시공, 운영관리, 생산, 소비 등 이런 것들을 AI 기반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업데이트하고 기반을 넣은 다음에 이걸 통해서 똑똑한 에너지와 청정 에너지를 구현해내는 데 있다. 즉 에너지는 분산전원, 아까 수직체계에서 수평체계로 바뀌는 분산전원, 그 다음에 프로슈머, 내 옆집과 옆집의 전기를 사고팔고 할 수 있는, 중개거래 할 수 있는 프로슈머, 블록체인. 이 블록체인은요, 전기에서의 블록체인은 아직 좀 애매모호합니다. 무늬만 블록체인입니다. 근데 디지털 그리드를 완성하게 되면은 블록체인은 확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P2P가 됩니다. 강주시 같은 경우는 3km, 5km, 50km 수많은 발전소가 있는데 그것을 전체를 인터넷으로 묶어서 하나의 발전소로 보고 가상 발전소를 내가 100메가다 또는 500메가다 이렇게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가상 발전소. 이게 인공지능, 디지털만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에너지를 저장해서 사용하는 시스템들. 그 다음에 V2G, Vehicle to Grid, 전기 자동차에 전기를 쓰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강주광역시가 100만 대의 전기차가 있다면 거기서 10%만 꺼냈었다면 영광의 원자력 발전소 1기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100만 킬로를 쓸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내가 쓰고 남는 전기는 전기차로 운행하고 남은 시간에 그리드에 꼽아서 그 전기차에 있는 전기를 거꾸로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원자력 발전소 1기를 전기 자동차가 대체해 줄 수 있다. 피크 시간을 피해가면서. 이게 V2G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통신, 스마트 가전, AMI, 이거는 계량기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융합함으로써 AI 기능 기반으로 재생에너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정한 에너지, 지능형 에너지, 안전한 에너지, 유용한 에너지, 아름다운 에너지, 경제적 에너지를 AI 기반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로 주제 발표를 해주실 우리 한국광기술원의 AI 광에너지 연구센터의 우리 김용현 센터장님을 모시고 인공지능 기반 에너지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광기술원 AI 광에너지 연구센터의 김용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앞에서 이수영 부회장님께서 이미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그 부분에서 가장 중심되고 또한 가장 접근하기 쉬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에너지 분야에서 저희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발표에 대한 부분들은 총 3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우선은 저희 제목은 인공지능 기반의 에너지 운용 시스템입니다. 보통 이제 에너지 운용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까 해서 먼저 접근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기존에는 사람이 어떤 프로그램을 짜거나 수동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했다고 한다면 이것들을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최적화시키고, 또한 AI를 접목해서 사람이 그동안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을 인공지능에서 그 부분을 다시 커버해서 최적화된 그러한 운영체제를 만들게 되는 것들을 발표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여러 산업에서 다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유수영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지능이 활용되지 못하는 분야는 없습니다. 단 에너지 분야가 그 활용 가치가 좀 더 높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너지가 지금 여기서는 에너지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있는 그림 왼쪽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전력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나라만 하는 건 아니죠.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가장 먼저 했던 나라들이 이제 캐나다에서 1조 원 규모로 이미 AI 클러스터를 조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 미국, 중국, 일본, 대만, 그다음에 핀란드에서도 스타트업 체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 확산에 대한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지금 탈원전을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가고 있는데요. 그 신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더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많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그 안에서 좀 더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좀 찾아봤고요. 현재 지금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데이터 활용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마이데이터에 대한 사업을 한다거나 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데요. 여전히 공공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좀 낮은 상태입니다.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개방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응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예측 불확실성이 조금 높은데요. 그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부분과 잠재 수요에 대한 부분과 부정확한 예측 결과를 최대한 높이고자 하는데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밑에 있는 그 데이터 개방에 대한 부분은 현재 지금 3지구에 개발 중인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지적단지에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모아서 거기에 참여하고자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들에게 전부 다 데이터를 공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계속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해소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그냥 그러한 문제 인식으로만 끝난 게 아니고 이번 정부에서 지난 7월 14일에 이미 그린 뉴딜에 대해서 선언을 하면서 넷제로 선언과 저탄소 경제 전략에 대한 부분으로 같이 연계가 되더라고요. 에너지 운용 기술은 이제 저희가 나눌 때는 좀 2가지로 저는 나눠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우선은 맨 왼쪽에 있는 거는 발전과 소비량 예측 예보에 대한 기술,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는 분산 자원의 설비의 고장 진단에 대한 거. 마지막으로는 앞서 그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쪽의 부분은 에너지 거래에 대한 부분과 최적 제어에 대한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발전 소비량에 대한 예측 예보에 대한 건데요. 이 발전 소비량은 우리가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데이터가 있다. 그럼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막연하게 다가올 수 있는데요. 이것들 총 3가지로 수단으로 나눠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스마트화입니다. 이미 AI 하기 때문에 스마트화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서 소비자와 어떻게 하면 양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스마트화로 나눴고요. 2번째는 5G, 통신입니다.
통신을 빼놓고 AI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통신에 대한 부분이 5G 또는 서브G라고 해서 기존의 무선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들을 어떻게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걸 기술로 넘어가야 되고요. 마지막은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수요 반응 연계해서 각각의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전력망의 안정화와 효율화, 공급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데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고장 진단이라는 것은 설비가 얼마나 잘 운영이 되고 설비가 얼마나 건강한가에 대한 부분을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설비가 가지고 있는 고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예측함으로써 미리 그 설비가 죽기 전에 고장 변경을 시켜주거나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그 부분이 아닌 다른 것도 우회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그것들을 말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부분도 우선은 데이터 수집부터 시작을 합니다.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그 분석을 통해서 시각화를 통해서 보통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고 이것을 설비 진단 모니터링을 통해서 예측 운영 시스템으로 연계가 되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림으로는 바로 ESS 고장 예측인데요. 굉장히 핫하죠. ESS가 불이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 향후에는 ESS를 통해서 좀 더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센서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면 그 부분에서 어느 부분에서 명확하게 불이 나는지 확인할 수 있고 또한 향후에 그것을 교체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세 가지, 하나는 발전 예측, 두 번째는 고장 예측,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는 에너지 프로셔머에 대한 건데요. 앞에서 하신 것처럼 우리가 발전을 하고 남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두 다 사용하지 않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그림에서 보면 발전량이 이만큼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운데 있는 것이 내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용하는 것 이외에는 나머지는 요 위는 사용량이고 이 밑에는 남겠죠. 그럼 이 밑에 있는 남는 것을 다른 곳에서 필요하면 그쪽에 팔겠다는 겁니다. 에너지 프로셔머를 팔겠다는 건데 그 부분이 이 소비자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나 필요해 라고 누를 것인가? 그게 아니고 전체 인터넷 5G 통신망을 통해서 각각의 상황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위치별로 또 구름이 또 다르기 때문에 발전량이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에너지를 이동을 시켜주는 그러한 에너지 최적 제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서 거래를 지원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거래 지원은 이러한 시스템 구성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커뮤니티 단위에서 발전량을 하나 모니터링하고 그 모니터링 했을 때 나오는 데이터를 각각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전체 스트럭처로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스트럭처를 좀 더 확보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가운데 데이터 서버를 두고 센서를 두고 다 측정을 하는데요. 근데 여기에서의 단점이 아닌 단점은 데이터량이 너무 많습니다. 설비가 너무 많아지니까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AI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많이 연구되고 있는 것들은 AI 이 브레인을 가운데 하나만 두는 것이 아니고 기기마다 하나씩 두게 됩니다. 그래서 엣지단에서 전체 부하량을 줄이면서 그 정확성을 높이고 데이터에 대한 활용률을 높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 각각에 되어 있는 것들이 에너지가 어떻게 운영될 수 있는지를 연계시킬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기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측, 고장 진단, 최적 거래를 통해서 향후에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가상발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가상발전에 대한 것들은 아까 전에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디지털 그리드하고 약간 개념이 비슷한데요. 가상발전은 발전소가 없습니다. 발전소가 없고 각각 집마다 배터리가 있는데 그 배터리를 가상으로 연결시켜서 하나의 발전소로 만드는 거죠. 이제 이것들이 이제 가상발전인데요. 이렇게 각각에 놓여있는, 따로따로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의 시스템에서 발전 예측, 수요 예측, 또한 거기에 따른 가격 예측을 통해서 분산발전 운영을 활용하여서 그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또한 소비되는 것들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에서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하는 것들이 이게 마지막 저희가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인공지능 기반의 에너지 운영 시스템은
이렇게 총 3가지로 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호남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이양훈 교수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패널을 좌장을 맡게 진행하게 돼 가지고서 아주 영광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그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그 포럼을 진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새로운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구글이 알파고를 들고 와가지고 2016년에 이세돌하고 대결했지 않습니까? 그 대결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바둑은 정말로 인간이 사고할 수 있는 심오한 분야이기 때문에 절대로 못 이긴다 이랬는데 알파고가 이세돌을 갖다 이겼어요. 이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전 국민이 상당히 많은 어떤 인공지능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인식을 갖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기술적인 충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미래, 앞으로 50년 후에, 더 가까이에는 30년 후에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뉴딜 정책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 신속성하고 그다음에 방향성, 이 2가지를 잘 잡아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신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관련되는 법안이랄지 이런 것들이 조속히 이 규제를 갖다가 해결하고, 또 그다음에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그 방향을 바람직한 것으로 믿고서 따라줬을 때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야만 혁신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늘 우리가 이 포럼에서 AI 기반 에너지 산업 온라인 공동 포럼을 갖다 이렇게 하고 주제 발표를 했는데, 이것에 발표된 내용들이 발표자들은 물론 이제 잘 하셨지만은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산업계나 정부나 또는 현재의 어떤 산업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느끼는 바가 약간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신정훈 의원 보좌관님이신 이재창 보좌관님의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회의원 사무실에서는요, 특별히 이 과제에 대한 기술적인 분야를 저희들이 언급하기보다는 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실현되고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연실이 할 일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신 이순영 ESS 협회 부회장님과 박연영 센터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어찌됐든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대재앙으로 말미암아서 발생한 이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결국 국회는 7월 3일 날 예산을 통과시켰고 7월 14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린 뉴딜에 대한 전반적인 발표를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의 양입니다. 그래서 이 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식으로 저희들이 지금 세계가 또한 직면하고 있는 저탄소 경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대전제인데요. 여기에 투여되는 예산을 보면 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금융 지원에 1,865억 원,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에 550억 원, 공동 주도 대규모 해상 풍력 단지 개발에 35억 원 해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서 2,450억이 책정되어 있고, 그리고 R&D 실증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신재생에너지 핵심 기술 개발에 200억 원, 태양광 기업 공동 활용을 위한 연구센터 운영에 대해서 3억 원, 그리고 재생에너지 디지털 유인 및 친환경 교육 실증 연구를 위해서 57억, 이렇게 해서 도합 2,710억 원이
그린 뉴딜 에너지 산업 분야에 투여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은 이런 에너지 AI에 기반한 에너지 신산업에 대해서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고 또한 광주 전남에 이러한 예산들이 더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신정훈 의원님이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갖다가 보내주셨었는데, 저는 신정훈 의원님 말씀보다도 그 배경에 있는 그 답전보라는 것이 훨씬 더 이렇게 와서 닿아가지고서 상당히 참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구나 하는데, 그 답전보의 저희 그 기본 생각은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신속성하고 방향성이 있다면은 방향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들을 갖다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예산을 반영하고 집행을 하는데 노력을 갖다 해주는 그런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인가 아니고, 하여튼 많은 예산 확보를 부탁드리고, 또 광주시의 정책에 관해 가지고서 우리 임미란 패널님 부장님. 네, 반갑습니다. 좀 전에 우리 이순영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또 김용현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강주시에서 앞으로 가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강주시의 입장으로 제가 오늘은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어제와 오늘이 너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단순히 어떤 교육뿐만이 아니고 뭐 문화, 전시, 뭐 어떤 관광, 어떤 또 뭐 산업, 모든 전반적인 게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너무 달라졌습니다. 광주형 AI 그린 뉴딜 비전 발표를 통해서 국내 최초로 2045년에 에너지 자립 도시를 만들겠다, 실천하겠다 하는 계획과 로드맵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린 에너지로 가기 위한 하나의 준비는 차근차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코로나라는 게 발생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는 2020년에 살고 있는데 마치 2025년에 온 듯한 느낌이 든다. 그런 각오로 모든 게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광주형 뉴딜의 비전과 3대 정책 그날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네, 내용은 광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선도 도시로서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에 DNA 기반의 디지털 뉴딜, 또 탄소 중립의 그린 뉴딜, 그리고 상생과 안전의 휴먼 뉴딜이라는 광주형 3대 뉴딜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이게 따르는 실천 방향을 보면은, 내용을 보면은 디지털 뉴딜에 있어서 이상하게 우리가 코로나가 오리라 생각도 안 했지만 우리 광주는 AI에 대해서 차근차근 밟아왔습니다. 지난해는 인제 사관학교가 벌써 이렇게 개설해서 지금 학생들을 지금 공부도 하고 있고요. 또 AI 기업과 업무 협약 등 또 기업체들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업무 협약도 하고 있고요. 또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서의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 뉴딜을 살펴보면은 우리 지금 그 강주시에서 얼마 전에 경제 자유구역으로 됐던 에너지밸리 일반 산단과 또 도시 첨단, 국가 산단을 조성하고요. 또 태양광 등 그린 에너지의 보급을 위해서 강주시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힘쓰고 있다는 것과, 또 광주형 휴먼 뉴딜은 알고 있어서 시작했는지 모르고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한국 정책과 너무 잘 가고 있다는 겁니다. 강주시 62만 가구에 DR을 같이 함께 국민과 함께 함으로써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도록 서로 국민이 함께, 시민과 함께 감시하고 거기에 나오는 자료를 빅데이터를 또 에너지 클라우드로 구축을 해서 통합 관제 시스템으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45년까지는 수소차의 전기와 수소차 약 34만 2,083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전기 수소
충전소 또한 약 29,583대를 보급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재원이라 생각합니다. 2045년까지 에너지를 자립하기 위해서는 총 예산이 24조 약 4,700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국비가 4조 1,300억이고요. 또 지방비가 2조 6,600억 원입니다. 그리고 민간 투자가 18조 800억 원입니다. 그런데 2025년까지는 국비화 시비를 합니다. 그 이후 2025년 이후에는 문자에서 투자를 해서 하도록 저희가 기반을 한다는 것이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재정이라 생각해요. 우리가 무엇 뜻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의원님이 의정 활동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발표도 참 잘하십니다. 네. 근데 광주시의 그린 뉴딜 이 최종 목표인 탄소 제로가 되는 시점이 2045년. 저는 다른 관점에서 2045년을 굉장하게 보는데 지구상에서 현존하는 살아있는 가장 IQ가 높은 사람이 지금 레이 커즈와일이라고 구글의 기술 이사로 계신데 나이가 거의 70대 중반 넘었는데 이 사람이 곧 특이점이 온다. 이게 싱귤레러티라고 하는데 그 특이점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인공지능 AI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지능을 더한 것보다도 더 능력을 발휘하는 시점이 바로 2045년이라고 합니다. 광주시도 탄소 제로라는데 현재가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한 7% 좀 중반 정도 돼가지고 한데 2045년에 앞으로 이제 25년 남았는데 탄소 제로가 되도록 100%를 한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약간 좀 피부에 와 닿지는 않을지언정 실제적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그것이 진행이 안 되거나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죠. 이미 하고 있는데 단지 내가 모를 따름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광주시의 그린 뉴딜은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또 잘 되고 또 그런 면에서도 우리 정부에서 또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팍팍 지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무돼 가지고서 우리 아마 풍산 파워텍의 홍유일 대표님이 하실 말씀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태양광 발전소 하나를 준공하기 위해서는 약 12개월이 소요됩니다. 우리가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먼저 매입하고 지자체 시군에 발전허가 내고 개발행위 내고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고 공사 계획 신고하고 시공하고 준공하고 그 다음에 한전과 S&P 계약하고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 설비 등록하고 그 이후에 하는 업무는 장기 계약을 하냐 아니면 현물시장에 파냐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업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업무를 할 때 우리 사업주들이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경제성이 있게끔 수익을 창출해가고 어떤 기반이 된다면 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말한 한국형 뉴딜은 진짜 가야 할 길인데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없으면 사장되는 사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패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좋은 정책들, 인공지능을 이용한 사업 기반을 형성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경제성이 되고 사업 여건이 되게끔 이런 부분들을 학자들만 모이지 말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 얘기도 들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자료는 준공 이후에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우리 사업주들이 수익성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려면 매달 이분들이 발전소에 대해서 문제가 없게끔 유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유지 관리 하는데
지금 현 시스템은 모니터링 프로그램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의 가장 큰 장점이 분산형 전원에 어떤 그 지역에서 전기 소모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것 같아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유지보수 업무를 제가 제안사항으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패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철구 스마트홈 협회장님. 오늘 그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몇 가지 키워드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그린 뉴딜이 되겠죠. 또 관련된 것은 북극 빙하라든지 중국의 지속적인 폭우, 현재 가장 큰 이슈화되고 있는 코로나, 그리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에서 선진국을 리딩하는 단계가 현재 시작되고 있다. 이런 키워드로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스마트홈 인공지능 에너지 절감인데요. 앞쪽에서 산업 측면의 에너지 절감을 발표를 해주셨는데 많이 도움이 됐고요. 또 그 기반 하에 또 현재 스마트홈이 발전되기까지 현재 AI와 연결돼서 고도화되기까지의 간단한 몇 가지 의견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 인공지능 발전으로 인해서 AI 실시간 데이터가 요즘 가장 큰 이슈화되고 있는데, 이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을 순수 우리말로 하면 어떤 용어를 쓸까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똑똑하게 더 잘할 수 있다는 이런 의견을 한번 내보고 싶습니다. 인공지능을 연계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고도화를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번 발전을 하자는 게 아마 그린 뉴딜과 인공지능 연계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댓글로 올라온 내용들이 있는데 성함을 밝혀 상관없죠. 조정현 선생님이 스마트홈과 관련해서 스마트 조명을 사용하면 에너지가 얼마나 절약될까요? 상당히 좀 이게 통계적인 데이터랄지 이런 것들이 가지는데, 혹시 우리 패널부 중에서 이것에 대해 가지고서 간단하게 그 우리 이쪽 분야에서는 그 LED 조명을 집안 내에 그 게이트웨이, 에너지 컨트롤이라든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상당히 큰 규모로 보고 있거든요. 집안 내에 게이트웨이가 있으면 하나의 그 집안 내에 그 사람으로 따진다면 머리 인공지능을 할 수 있는데, 아마 그쪽이 발전을 하면은 에너지 절감에도 상당한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아주 중요한 분야로 이렇게 현재는 전략은 파악하고 되지만은 있습니다. 뭐 통계적으로 얼마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지금은 말씀드릴 거 없고, 혹시 조사가 된다면 나중에 댓글로라도 좀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제가 AI를 해가지고서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AI는 인공지능 아닙니까? 사람의 능력이 지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뛰어난 사람도 있고 안 뛰어난 사람도 있고, 괜히 안 뛰어난 AI를 갖다가 놓으면은 이것은 안 한 것밖에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에너지 산업에다 AI 기반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 것들을 인공지능을, 물론 인공지능 소스는 다 오픈 소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개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응용하는 것입니다. 응용하는데 얘를 훈련시킬 수 있는 데이터를 정말로 우리가 선생님을 올바로 우리가 모실 수 자세가 됐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AI가 만능이 아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광주 AI 중심 융복합 산업 단지에서도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세우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지났지만은 이 훌륭한 포럼을 주최해 주신 스마트 강융합 단장 강윤구 단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최영국 과청 회장님, 김선아 관장님, 기타 또 플로어에 또 이렇게 끝까지 앉아 계신
여러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패널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